엄마가 평소에 수천 번, 수만 번 아이 앞에서 의도적이든 아니든 자연스럽게 자꾸 말을 한 겁니다. 그것이 셀프텔러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셀프텔러는 아이의 삶의 태도를 만들고 그 태도는 아이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안녕하십니까. 고민해결 의사쌤 이지원입니다. 오늘은 아이가 힘든 일이 있어도 스스로 이겨내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 셀프텔러라는 것을 심어주었던 저의 양육 방식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어느 날 저녁에 퇴근하고 오니까 아들이 말합니다. 오늘 학교에서 엄마 생각 많이 났어. 오늘 너무 엄마 보고 싶더라. 이러는 거예요. 40kg도 넘고 키도 막 140도 막 훌쩍 넘은 큰아들이 그러니까 저도 좀 부담스럽기도 한데 제가 마음을 또 깔아앉히고 무슨 일로 울었어?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때 또 포인트가 왜 울었어? 하면서 왜라는 말을 쓰지 않으려고 저는 항상 노력합니다. 누구한테나 왜라는 단어는 왠지 대답하기 좀 어렵고 좀 위축되게 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저는 최대한 안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랬어? 무슨 일로 울었어? 하자. 우리 아이가 선생님이 꼼꼼하게 색칠하라고 해서 다시 색칠한다고 힘들었어. 그때 엄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그랬구나. 그래 다시 색칠해보니까 어땠어?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좋았어 라고 말하더군요. 사실 제가 ADHD이기 때문에 그러한 저의 특성이 또 유전적으로 아들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참 많아요. 어느 부분 좀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ADHD의 특성 중에 하나가 아이가 어린 시절에 손가락을 사용하는 그런 소근육의 발달이 좀 늦는 경향이 있어요. 통계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이후로는 아이에게 연필 똑바로 잡아라. 종이접기 니는 아직도 왜 이렇게 안 되노? 다른 애들 다 하는데. 이런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소근육 발달이 느리면 그런 것들이 자기가 하고 싶어도 막 하기 힘들어요. 잘 안 되고. 자기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그거를 자꾸 제대로 하라고 강요한다면 절대로 아이는 질려서 아무 시도도 하지 않을 거니까요. 아이가 독후감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사실 그것은 아이한테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가 소근육 발달이 늦어서 글자 쓰는 것이 힘들고 예쁘게 제대로 못 쓴단 말이에요. 그것을 제가 그냥 이해를 하고 절대로 글자 똑바로 쓰라는 잔소리를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글자 똑바로 쓰는 것보다 애가 독후감 쓰는 게 더 중요한 일이니까요. 저한테는. 어차피 소근육은 천천히 다른 아이들보다 늦겠지만 발달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선생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다 알 수는 없으시기 때문에 아이가 당분간은 클 때까지 이런 뭐 지적이나 야단이 종종 있을 수밖에 없고 겪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제가 그것까지 다 모든 거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아이가 앞으로 살면서 서름 없이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서러움을 직접 겪으면서 적절히 다루며 사는 방법을 익혀야 스스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한 발 떨어져서 응원해주고 지지를 해줄 뿐입니다. 그래서 자려고 누웠는데 애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엄마가 진짜 너무 보고 싶었어. 참 오늘 서러운 일이 많았겠다 싶어서. 그래서 제가 그래 엄마가 오늘 너랑 같이 있었으면 엄마가 너한테 뭐라고 했을 것 같아?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얘야 괜찮아. 다시 해보자 하면서 엄마가 그랬을 것만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와 그게 저 감동이었어요. 아들한테 계속 긍정적인 셀프텔러를 제가 계속 심어주다 보니까 그러한 제 노력들이 이제야 드디어 성과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셀프텔러라는 것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힘들 때 그 뇌 속에서 올라오는 말이 그게 셀프텔러거든요. 과거에 참 가까운 사람들이 자주 해준 말, 큰일이 있었을 때 가까운 사람들이 딱 한마디 해준 게 제일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기억에 남아서. 이제 큰일이 딱 났을 때 그 셀프텔러가 마음에서 탁 올라오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다. 그럼 긍정적인 셀프텔러를 가진 사람은 야, 이 정도라서 천만다행이다. 오늘 운수 대통이네. 하나도 안 다쳤다. 이러면서 할 수 있고. 근데 부정적인 셀프텔러를 가진 사람은 요새 참 일이 좀 잘 풀린다고 했다. 그래,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렇지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셀프텔러 그 하나 때문에. 이 차이는 뭘까요? 셀프텔러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는 이 아이를 어떤 아이로 키우고 싶은가, 어떤 태도의 아이로 키우고 싶은가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 키울 때는 옳은 가치로 중심을 세우고 육아로 고민이 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중심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제 육아의 중심은 뭐냐? 긍정적인 삶의 태도 이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셀프 텔러를 아이에게 심어주는 게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애가 만약에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살다 보면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건데 아이 안에 셀프 텔러가 잘못 심어지면은 너 성적 떨어졌으니까 끝이다, 이렇게 애가 안에서 말이 올라온다면 그 애는 절망 속에서 나올 수가 없게 되고 다 포기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셀프 텔러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한 노력은 뭐냐? 엄마가 평소에 수천 번 수만 번 아이 앞에서 의도적이든 아니든 자연스럽게 자꾸 말을 한 겁니다. 그것이 셀프 텔러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셀프 텔러는 아이의 삶의 태도를 만들고 그 태도는 아이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침에 꼭 제가 얘기해요. 오늘 얼마나 더 행복할까? 사실 좋은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엄마 아들로 태어나줘서 엄마 진짜 고맙다, 세수하고 나온 아들한테 불쑥해줍니다. 그러면서 또 괜찮아, 저번보다 훨씬 낫구만 뭘,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애들보다 못했다고 막 속상해할 때 꼭 해줍니다. 제가 이제 이런 셀프 텔러에 대해서 지식을 알고부터는 8살 때부터 지금까지 3년째 계속 수천 번 수만 번 계속 꾸준히 매일매일 해줬더니 이제야 드디어 아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죠. 아까 뭐랬어요? 지가 힘들 때 그래 괜찮아? 다시 해보자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자녀에게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하고 계신지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 키우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또 나는 또 이런 고민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아래 그 링크에 그 메일이나 링크에 사연을 보내주시면 거기서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분들에게 제가 성심성의껏 진심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